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김한 한결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뭐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방송을 안 하면은 시사 프로가 안 되는 거죠.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 기승전 윤석열입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그럼 오늘도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네. 김한 기자. 네, 뭐 기다렸던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일.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한 게 아닙니다. 한 게 아니야 아직은. 네, 예. 선언일이 확정이 됐는데요. 예. 오늘 29일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도전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오늘 이제 최지연 임시부대변인, 전 또 대변인 중에 임시가 붙은 것도 처음 봤는데. 또 부대변인이에요. 네. 그렇다가 임시부대변인. 네, 임시 부대변인이 이제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이제 발화로 된 메시지였는데요. 저 윤석열은 오늘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런 이제 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관심들이 짤막한 메시지였는데 여러 가지 관심들이 쏠렸는데요. 일단 왜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첫 기자회견 장소로 선택했느냐 이 질문들이 많았는데 오늘 윤 총장 측 관계자는 당일날 메시지와 결부해서 기자회견장에서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같은 윤 씨라서 그런가? 그건 아닐 거고요. 그건 아닙니까? 예. 이제 뭐 압도적 정권 교체 이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는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애국, 헌법, 위국 헌신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윤봉길 의사를 상징하는 어떤 말들일 텐데 예. 윤 총장도 요런 이제 말하자면 애국, 보훈, 법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좀 부각하기 위해서 예. 이 장소를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장소가 2018년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예. 정치 입문을 선언하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극기 정치가 시작된 곳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예. 윤석열 총장이 탈진보까지 아우르는 압도적 정권 교체를 선언한 입장에서 이 태극기 정치가 시작된 장소로 상징성이 겹치는데 예. 이 부분을 택한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득실일 거냐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황교안 대표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 네. 약간 조금 마이너스 요인 아닌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는 했을 건데 그죠? 이미지가 좋지는 않죠. 네. 근데 저는 오늘이 24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29일 날 선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직 5일이나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과연 실제로 혹시 선언을 할 저기- 것인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저희가 같습니다. 뽑은 이 뉴스의 제목은 시작할 때까지는 시작한 게 아니다. 근데요. 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가면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왜 6월 29일을 택했냐가 또 있어요. 애초 6월 27일 날 선언을 할 거다. 맞아요. 네. 아니다. 7월 2일 날 장모의 선고가 있기 때문에 7월 2일 이후가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6.29 선언으로 기억되는 6월 29일을 택했고 아하. 여기서 이거와 연관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냐. 예.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난 정치를 하겠다 이거 아니라 좀 더 큰 판으로 판을 휘저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87년 체제가 시작된 게 6월 29일 이제 6.29 선언을 통해서였는데 예.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어쨌든 기자들은 그런 이제 큰 담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당장 그날 뭐 윤석열 총장의 엑스파일 문제를 설명을 하는 거냐. 예. 예,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도 현장에서 그 증문즉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상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고 예. 그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여권에서 이 부분을 제기했다면 예. 그동안 있어왔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공세 차원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야권발로 터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는 야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와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야권 내 다른 주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실종준 전 대표가 이제 그렇게 오늘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돌파해서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게 6월 29일 날 정치 출마 선언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이 나올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그 질문에 시원하게 답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네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민동기 평론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 이분이 뉴스에 또 나옵니까? 요즘 자주 등장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가 지난 22일에 그 최성해 전 총장이 측근과 나눈 통화 녹취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공개를 했거든요. 아, 녹취를. 이 녹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조국은 이낙연이 친 것이다. 조국 사태 이후에 나한테 고맙다고 연락한 사람이다.
이낙연이 이렇게 연락이 왔다. 이낙연 이렇게 대표.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열린공감 TV는 검찰 수사가 집중되던 2019년 9월에 예. 조국 전 장관이 대선 후보 3위로 급부상을 했고 이낙연 전 총리가 조국 전 장관을 경쟁자로 봤을 소지가 다분하다. 예.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예. 사실 열린공감 TV의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은 아니고요. 네. 지난 4월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최성해 전 총장과 긴밀한 인맥을 갖고 교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적도 있고 지난 1월에는 옵티머스 관련 자금이 이낙연 전 대표 캠프로 흘러들어갔다라는 의혹도 제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계속 이낙연 대표를 걸고 넘어진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데. 네. 자, 이번에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엑스파일을 만든 것도 바로 이 열린공감 TV라면서요. 그래서 열린공감 TV가 더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출처 가운데 하나가 열린공감 TV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최근에 돌고 있는 윤석열 엑스파일 가운데 목차 부분은 자신들이 만들었다. 우리 취재 노트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취재 노트.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6페이지짜리 PDF 파일이고요. 예. 이 문서는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쓰인 표지와 윤 전 총장의 성장 과정, 뭐 부인과 장모에 대한 의혹 내용에 대한 목차 순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요. 예. 본인들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취재 노트라는 그런 얘기고요. 아니 그런데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은 기관에서 작성한 것 같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예. 장성철 소장도 4월본과 6월본이 다른 그렇죠. 것이고, 그러니까 4월본의 내용은 지금 이제 열린공감 TV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좀 일반적인 얘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예. 6월본이 뭐 기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수사 자료로 보이는 추정되는 것들이 이제 섞여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가 있죠. 있어서 뭐가 뭔지 뭘 지칭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만든 것이다. 아, 예, 취재 노트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이런 취재 노트를 만들었다. 그게 또 어떻게 유출이 될까요? 나 참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그 공감이 안 되는데. 자, 또 다른 논란의 축으로 등장한 이낙연 전 대표. 이 열린 TV, 공감 TV에 대해 법적 대응을 밝혔다고요? 그러니까 열린공감 TV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최성해 씨의 행위들이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을 했는데 네. 당시에도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전달했지만 예. 이번에 또다시 최성해 씨의 발언에 기반한 허위 사실을 공개를 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이후 진행 상황을 또 공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열린공감 TV는 여야 양쪽으로부터 얻어맞게 생겼네. 지금 약간 그렇게 된 셈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조회수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조회수는 뭐 평소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그래요? 이게 이른바 유튜브 코인을 타기 위해서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인의 맥락들을 설명하고 있으면 그 반론 내용들을 최대한 담아서 보도를 하는 게 언론의 기본적인 태도나 윤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특정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선정적인 접근,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제대로 된 취재 경위나 뭐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는 태도, 그런 상황에서 이거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름만 던져놓으면 논란이 되는 사람들을 꺼집어내서 접근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튜브 시대의 뭐 언론의 한 풍경이라고 이해는 해야겠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런 문제들 최근 어떤 이런 유튜브 업계 문제들 저희도 몇 번 문제점은 방송해 드렸는데 점점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그 녹취록까지 공개된 최성해 전 총장 이 대화에 대해서 뭐 입장 내놓은 거 있습니까? 내놨는데요. 예. 굉장히 좀 허무합니다. 허무해? 해당 내용은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라 예. 그 측근에서 들은 이야기다. 자신은 이낙연 전 대표는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예. 해당 발언을 한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은 알만한 사람이지만 경상도 표를 잡기 위해서 접촉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인에게 도대체 마치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인 것처럼 얘기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지인이 하도 조국 전 장관 쪽에 붙어 있어서 그쪽에서 나오라는 뜻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자신의 존재를 부풀리고 과시하기 위해서 사실을 지어내서 떠벌린 거짓말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한 그런 셈인데요. 예. 약간 좀 허언이라는 그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글쎄 오늘 자꾸 허무 개그하는 것처럼 우리 방송이 가는 것 같아 약간 걱정됩니다. 저도. 네.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 전 총장이 수시로 허위 가장 발언을 해오는 사람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열린공감 TV 안에서도 약간 이 모순이 있는 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최성해 총장 발언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최성해 총장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해명해라 이렇게 몰아붙이는 태도를 동시에 쓰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정통, 그러니까 기성 언론이라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닌데 예. 어쨌든 너무 좀 선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 최성해 총장 얘기는 다시 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길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게 할 내용은 아니니까 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소식 김한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의 일러스트 파문이 미국 법정으로 갈 것인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아니, 있는데 왜 미국 법정이에요? 네. 그 조국 전 장관이 미국에서 소송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지금 시사하고 있어요. 예. 뭐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조선일보가 이제 한 성매매 그 관련된 기사에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연상하게 하는 그림을 첨부했고, 글쎄 오늘 난리 났어요. 네, 조 전 장관의 이제 백팩을 메고 있는 모습도 일러스트로 한 그림을 이제 실었는데요. 네, 그 내용은 유튜브에 지금 나가니까요. 좀 네네. 참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원래 서민 교수가 썼던 칼럼에 들어갔던 일러스트, 지면에 들어갔던 일러스트인데 네. 그걸 이제 그대로 갖다 썼고 조선일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리고 사과를 했는데 네. 이제 국내에서는 보통 이렇게 되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 언론 차원에서의 공방이 오고 가고 끝나기 마련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와 법 체계나 법에 대한 가치가 다른 미국에서는 예. 굉장히 천문학적인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예. 조국 전 장관의 한 지인이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 한 1억 달러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다. 예.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 LA에서 발행되는 조선일보 판에도 이 일러스트가 똑같이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발행되는 매체에 실렸기 때문에 예. 그 매체에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뜻을 밝혔고 조 장관이 이 일을 이제 공유하면서 조 장관이 미국에다가 소송을 내는 건 아니냐 지금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별로 이 조선일보 쪽에 유리하지 않은 게요. 예. 이 문제 그 기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자가 저 또 문재인 대통령 사파도 다른 사건 기사에 활용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또 이걸 삭제하고 사과문을 또 예, 올렸어요. 지금 유튜브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저렇게 뭐 1등 조선일보라 그러는데 저렇게 뭐 사파를 뭐 원칙 없이 막 도용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는 단순 얘기예요? 실수로 보기에는 조금 상황상 애매한 구석이 있고 예. 이게 또 한 번이 아니라 네. 몇 번의 실수를 계속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등 신문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미국 판례도 1등으로 수입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요. 제가 현직 기자 입장에서 편집국 시스템을 조금 아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언론들이 디지털 전환을 한 이후에 네. 디지털에 속보로 나가는 이미지는 기자가 직접 고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디지털 전환하기 전에 편집국에서 근무할 때는 예. 속보라고 하더라도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면 텍스트만 이제 보통 기자는 전송을 하고 예. 사진이나 일러스트는 안에서 처리를 했거든요. 편집국 내에서. 근데 이게 디지털 전환하면서 속보가 중요해지면서 이 권한을 현장 기자들한테 많이 이제 이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했군요. 네, 그래서 저 조선일보가 지금 디지털 기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뭐 타사라서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 전환의 많은 양식들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그래서 현장 기자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윤석열 관련 기사를 쓰면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윤석열을 찾으면 제일 빨리 나오는 걸 그냥 써요. 그러면 올려놓으면 발행을 하면 안에서 이미지가 겹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윤석열 기사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미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수정을 하죠. 네, 근데 이 작업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이 사건이 나고 외부에서 잘못했다라고 알려와서 인지했다. 이거는 조선일보 내부에 그러면 게이트키핑이나 데스킹 시스템은 없는 것이냐. 이 예. 의문이 한 가지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인지하고 나서도 상당 시간 방치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상당 시간 방치했다라는 건 보통 언론사 편제에서 디지털 뉴스부나 아니면 해당 부서의 부장이나 데스크가 이걸 거의 즉각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의 디지털 뉴스 부장, 팀장, 조선일보의 사회부 부장 팀장이 저 일러스트가 조민이나 조국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몰랐을 가능성은 제가 현직 기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저기 뭐 12시간 사과 조국 장관 전 장관이 문제 제기하고도 12시간 이상 버틴 네. 이유 이런 뒤늦은 사과 이 배경은 뭘까 이게? 그거는 조선일보가 해명을 해야 될 문제 같고요. 예. 단순히 뭐 실수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그 이상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저도 작은 매체긴 하지만 편집국장을 해봤거든요. 예, 저도 해봤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예, 이거는 통상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고요. 예. 이 정도 사안이면은 당장 데스크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예. 하라. 근데 지금 1등 신문지라는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거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실수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거는 보기가 그냥 좀 좀 버텨보자 이런 그러니까 처음에 파장이 생각- 만약에 이렇게 커지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겠냐라고 안일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 저
저 일러스트를 누가 골랐느냐에 따라서 의도를 갖고 골랐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예. 조선일보가 단순히 사과를 하면서 제작상의 실수가 있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일단 논란이 되니까 덮고 가자. 이런 정도의 태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이게 성폭력이나 성매매 관련된 이슈인데 2차 피해를 경계하는 건 기본적인 언론의 윤리에 해당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전혀 상관없는 저런 이미지를 쓴다라는 거 자체가 그리고 그거를 단독을 표기해서 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언론 행태를 지금 이제 주류 언론 1등 신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보이는 것 자체는 언론으로서의 완전한 기본기를 잃어버린 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법정으로 가는 겁니까? 뭐 조국 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겠죠. 조국 전 장관 측에서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도 한국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 판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페이스북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가겠다라는 의지에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미국에 따라가서 취재해야 되나? SNS 시대라서 아마 실시간으로 공유가 될 겁니다. 예. 예, 열린 공간 PB가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